아들 같아서 그랬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찬주 사령관과 그의 부인이 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들 같은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얼굴에 전을 던지고 폭언을 일삼았던 이들, 정말 아들로 생각했던 걸까요? 노예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2009년 군납 비리 의혹을 세상에 당당히 폭로하고 현재는 군 비리 근절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처음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 비리 얘기, 갑질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비리를 얘기하면 여기서는 안 잘립니다. 제보를 폭로하면 여기서 박수 받습니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럼요. 뭘 제가- 언제 됐어요? 저 해군 대위 전역입니다, 제가. 근데 왜 김영수 소령보다 제가 2년 선배입니다.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아니, 군대 갔다 왔다, 이 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군에 반 근무하고 해병대 반 7년 동안. 해병대에서 제가. 장기 근무했어요? 장기는 아니고요. 7년 장기 근무 아니에요? 학사 장교인데 제가 예. 대학 다니면서 해군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줘서 그 기간 동안 더 한 5년, 거예요. 4년 더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7년을 했죠. 속을 뻔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해군도 근무하고. 예. 그래, 장학금 그때만- 받으면 밥값 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노태우 때거든요. 예. 노태우가 정훈장교들 시켜가지고 온갖 정신교육, 하루 종일 정신교육만 했어요. 정훈장교. 신좌경 사상 비판, 해방 신학 비판, 이런 거 하라고 시켜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군인들 그래서 그때. 직접 교육을 하러 다녔어요? 그럼요, 다녔죠.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예비군들 와도 그거 시키고, 신병들 와도 그거 시키고, 군인들. 본인이 본인의 사상을 비판한 거네? 그런 거죠. 얼마나 자기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서 근데 군대라 어쩔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면제죠? 병역은 병장이죠. 병장 만기제 됐습니다. 병장만. 그럼 전 4주 근무했어요. 실미도. 실용 미필자. 면제 받으면 가는 거. 자, 조사를 받는데,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게 저게 스타트부터 지금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손방망이 아닌가요? 저기 들어가 봐요. 지금은 이제 조사 과정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조사 뒤에 손방망이는 관련해 이제 처벌할 때. 아니, 조사할 때도 최강 같은 군 검찰이 있어야 좀 세게 하는데, 대충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이렇게 제보에 나온 수준이 먼저, 그러니까 조사해야 될 내용이 먼저 언론에 다 나오고 난 올라나왔기 다음에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 정도로 지금 거치고 있고, 그리고 뭐 더 이렇게 군 검찰이 여기서 그런 편의를 봐주거나 그렇게 할 여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아들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데 그 전으로 마저 봤는지. 아들을. 저는 그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언론이 먼저 가고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군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가혹행위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혹행위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군 형법상 처벌을 해야 되는. 그 위법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제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이라고 하면 군의 가장 최고의 수사기관이거든요. 최고의 수사기관의 수준이 그 가혹행위 정도를 가지고 수사를 저렇게 하겠다고 30여 명이 난리를 치는 것은 품이 안 맞아요. 아하. 그래서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이미 가혹행위는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으니 그렇죠.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군 형법 위반한 게 뭐냐? 그거를 예리하게 그렇죠. 정밀 타격하듯 찾아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 돈에 관한 거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 이렇게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군수품에 대해서 냉장고 훔친 거. 그거를 이제 이 부대에서 예. 7군단에서 그 참모차장실로 가져왔거나 예. 참모차장 관사에서 그 이작사로 가져오면 그건 훔쳤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전용. 예, 그래서 내부의 규정을 어긴 거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그것이 이제 뭐 심대하게 그 징계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그 군에 있는 물자를 다시 군으로 가져오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아. 그게 군형법 위반이고, 군수품관리법 위반이고, 물품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이게 밖에서 소위 말하는 절도죄죠. 남의 물건을 훔친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절도 중에서도 국가의 물건을 훔친 거거든요. 그거 세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게 없는지. 그러니까 가혹행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주로 검찰이 할 일이 아니고 감찰실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징계 요건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주로 감찰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언론 가서도 얘기를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안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럼 우린 찍기다 싶으니까 안 불러주니까 우리가 부르게? 이제 제가 군에서 예. 아까 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 생활을 이제 사관학교 포함해서 24년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소령밖에 안 됐어요? 예, 제가 이제 좀 많이 찍혔습니다. 최근에도 찍혀 있지만 예. 거기서 제가 무슨 업무를 했냐면 주로 군수품 물품 있죠? 예. 지금 나오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군수품을 관리를 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네. 그거 중요한 얘기니까 좀 아껴뒀다가, 네. 좀 뚱쳐뒀다가, 좀 이따가. 자, 이 공간병인데, 최 교수님.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그 헌법 위에 국민감정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 감정, 특히 50만 예. 군에 보낸 이 부모들의 이 속이 시꺼멓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리고 아들 같아서라는 말도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의 뒷바라지 수발들하고 시킨 게 공간에서 근무하는 장병들한테 시킨 일 아닙니까? 예. 근데 무슨 아들 같단 말을 합니까? 본인의 아들 빨래하라 그러고, 본인의 아들 음식 만들어 주라 그러고, 본인의 아들 운전해 주라 그러고, 그런 거 시켰잖아요. 예. 그래 놓고 아들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김소령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김 저는- 소장입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24년하고 소령했다고 그러니까. 창피해요. 김 소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밖에다가 추운데 40분 세워놨어요. 지금 뭐 아들같이 생각해도 아들한테 칼로 도마 도마 내려치기. 내려치기. 좀 뭐예요? 그러니까 화나서 음식을 잘 못 만든다고 예. 칼로 도마를 내려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병사들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칼로 위협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이제 국방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저거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도마를 내려쳤다는 것은 위협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위험했죠. 저거는 저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되지. 되는 거죠. 그리고 휴가 나온 아들 속옷 빨래해라. 자기가 깎은 발톱 각질 치워라. 그 베란다 감금 같은 거 저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봐요. 저거는. 예. 아니 밖에 세워놓은 게 왜 현행법 위반이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일반인 병사를 예를 들면 추운 날 밖에 베란다에 40분 동안 가둬놓듯이 세워놓고 예. 가혹행위 아닙니까 저거는? 군에서 가혹행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 전에 발톱 각질 치우기 저거 아주 역겨워요. 그리고 예. 저는 오늘 점심 먹고 네. 화장실 양치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변 보는 소리가 나는데 오바이트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유 약한 사람도 저런 거 치우다 오바이트 하거든. 그럼요. 근데 저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예. 그 민간인이 예. 명령 계통에 있지 않은 민간인이 감히 군인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아, 그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 군은 철저하게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한테 민간인이 명령 계통도 없는 민간인이 명령을 했다. 예. 이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지만 민간인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감히 군인한테 군인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령은 군 계통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단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준 거 아닐까요? 여단장급이다 우리 부인이. 명예여단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계병들을 예. 텃밭 70병 텃밭에서 일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거는 자기 텃밭에서 군인의 복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군인이 그거 나무집 그 텃밭 관리하러 갔습니까? 농사병입니까? 그런 짓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이 경계를 하러 서 경계를 해야지. 농작물
해갖고 또 네. 그 그 아침마다 그거 갖다 주고 이런 일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군인이 원래 군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명령이 맞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예. 명령 계통을 벗어나서 원래 임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그건 사역행위죠. 예. 그것도 형법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 안 듣는다고 물론 이건 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돼요. GOP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계통의 인사 조치가 아니라 본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GOP까지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켰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군 검찰이 좀 자세히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엄벌에 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건 지금 김영수 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검찰에서 할 게 아니라 감찰반에서 해야 될 거라는데. 그러니까 가혹행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혹행위 요건의 수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물어보기 전에 근본적인 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장의 부인이든 예. 소령의 부인이든 민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인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한테 사적 업무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예. 이 자체가 군의 근본을 흔들었다. 예. 그리고 군인 내 자존감을 흔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줬으면 그런데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병 출신인 제가 듣기에 두 분은 장교 출신이고 네. 있어요. 저까지 장교 출신입니다. 그 이런 분들은 모르세요. 군 사병의 이제 실체, 어떤 군 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봤을 때 박찬주 대장의 케이스는 전 싸다기하고 전자 팔찌를 제외하면 이 정도면 되게 인간적인 아주 무난한 이 장교예요. 이 정도면. 그럼 봐줘야 돼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실제 이 현실에서 우리 사병들이 만나는 어떤 그런 장교들의 행위는 대부분 가혹하다? 이거 이상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나온 것만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그 마사지 해갖고 나온 표현들 뭐 아닐까? 어쨌든 이제 거기에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 와중에 이렇게 확인된 것들 위주로 했겠지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이건 약과.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네, 그리고 이제 동의하기 물테면 어려운데. 제가 겪은 건 우리 어떤 거 사병들이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면 그때 이제 저희 파견대장 소령이었는데 소령 아이의 방학 숙제 공작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뭐 수수대 같은 걸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인사과에 있는데 잘 만들 사람 공대생 한번 골라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력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일리노이 공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리노이 공대생을 불러서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왔더니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대로 만들었는데 발이랑 목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대장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중학생이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다시 고정시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들 방학 숙제부터 해가지고 일반 사병들이 하는 거는 이거 이상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병들은 나라 지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장교 지키러 가는 거고 그 파견대장 전에 있던 그냥 소위물이다? 대위는 본인이 대학원에서 경영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다녔는데 자기 직할 때 인사과에 사병들을 전부 경영학과 나온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학생들 뽑아가지고 자기 논문을 다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 기사님 언제 이 정도면 언제 군생활 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예. 지금. 언제 언제 군생활 군생활 하셨어요? 저는 한 20년 전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금은 대부분이 사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약간 올드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그 옛날에 군생활 했던 분들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젊은 간부들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완전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용어를 사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병사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공사가 되게 그 명확해요. 그래서 군 내에서도 세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과 후배들 간의 인식이 많은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젊은 간부들은 예. 어떤 그러한 과거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어 있고 지금 이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은 군대에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그렇습니다. 현상이다. 그래서 예. 제가 젊은 우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을 만나도 예.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강력히 반대를 하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절대 안 믿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아니 이제 그 두 분의 논조가 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못됐었고 지금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수 소장님은 조금 바뀌긴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내의 가혹행위나 이런 비민주적인 건 남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럼요. 하는 이제 논조를 같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검찰의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박찬주 이 대장의 부인이나 박찬 인식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렇죠. 잘못이 없다고 본인은 제가 볼 때는요. 그 부인 태도도 전혀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 본인은 아들처럼 대했다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아들처럼 대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짓에 가깝다고 보고 예. 오늘 박찬주 대장도 와서 그 들어가면서 하는 태도를 보면요. 진정으로 반성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군형법 62조에 보면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당연히 조사해야 돼요. 검찰이 조사해서 자기가 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자기 남편이 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병사에 대해서 이런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정신적 가혹행위라도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물론 김영수 소장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많이 있는 것 줄어들었지만 같아요. 일부이긴 하지만 남아있다고 하면 뿌리 뽑아야 돼요, 이거. 김성환이 공간병 이 용어도 좀 잘못 쓰여진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 공간이 예. 그 군사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군 시설은 항상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병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대장급 이상은 조리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예.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투스타, 쓰리스타 그 넘어가게 되면 관사에 안 살고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원칙적으로 어떤 그 보안의 문제, 예. 신상의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군들은 예. 그 울타리 안에서 관사에서 살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작전부대는. 나와서는 못 사나요, 그럼? 작전부대 같은 경우는 갖고 또 태세 대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살게 돼 있고요. 대신 긴급 태세 대기가 아닌 국방부에서 근무한다든가 후방 근무라든지? 예, 이런 장군들은 외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 감찰이라고 했는데 공간병을 둘러싼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어떤 일을 하는 병사들? 기본적으로 공간의 관리, 예. 시설 관리가 가장 핵심이고요. 예. 사적 심부름이나 이런 부분은 공간 관리병이 해야 될 기본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시킨 게 다 위법한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무 없는 행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시켰던 말씀하셨듯이 것이 주체가 민간인이고. 더군다나 박찬주 대장이 시켰으면 예. 그렇다 치지만 민간인이 군인한테 명령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머리 감축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 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몰랐다 그래갖고 조윤선 장관도 무죄 나왔고 이재용 회장 부회장도 지금 몰랐다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도 또 몰랐다고 하게 되면 남편 모르게 가혹행위를 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왜냐면 예.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작년에 불러서 경고를 했어요. 당신 와이프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이 박 대장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박찬주 대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작년에 당시 국방장관이 부인과 관련해 주의를 하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계속 방치를 했고 심지어 더 가혹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뒀고 예. 그럼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죠. 저 몰랐단 말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박찬주 대장 자신도 가혹행위를 했다? 그렇죠. 무슨 고깃집 가서 회 썰어 나오. 저는요 이거 보면 열받아가지고 이게 7군단 있을 때 한 행동이에요. 예, 7군 다니면 3스타 때? 네. 그런가요? 3스타인가요? 군단장이 4스타 네. 아닌가요? 3스타. 어쨌든 거기에 대위 나온 거 맞아요? 그렇죠. 저 해군이죠. 해군이라니까. 대군도 직책 똑같은데. 틀립니다. 좀 함대 틀려요? 사령관이라서 어쨌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상승 레스텔이라고 예, 그 군단 안에 일반 복지 시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관리관은 보통 부사관이나
아니면 군무원들이 하고 그 밑에 예. 이제 아까 복지병사들이라고 하죠. 복지병들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거기가 원래 고기 팔고 그다음에 한식 주로 메뉴를 파는 곳인데 예.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래요. 일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월요일 날 하루를 쉬는데 쉬는 날 꼭 예약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쉬잖아요. 직원들이 다 퇴근했을 텐데? 군인들이잖아요.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옆내 있잖아요, 다. 병사들이. 그거 부르는 거죠. 관리관도 군인이잖아요. 아, 그래도 그날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쉬고 있는데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와야 되잖아요. 예. 분단장 예약하면 그냥 월요일 날 쉬는 날 불러서 밥 시켜 먹고 그것도 고깃집인데 회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예. 이게 7군단이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그 관리관이 경기도 이천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회를 또 오는 거예요. 예. 한 번은 또 관리관이 자기 돈으로 떠왔는데 그걸 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 자기 돈 내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고기 사왔는데 취소하니까 그 돈 다 날린 거 아닙니까? 돈도 못 받고. 예. 이런 갑질행위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병사들이 정말 쉬는 날 휴식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군인의 사기도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의 지휘책에도 통하는 건데 이런 갑질행위를 하니까 결국은 존경도 못 받고 군의 사기도 떨어지고 사병을 마치 자기 개인 어떤 병사들 다루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대장으로 살 짓인지 정말 자, 요거 한탄스럽습니다. 관련돼서 예. 7군단 상승 레스트 복지시설 관련돼서요. 예. 제가 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을 할 때 예. 여기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현장 조사. 그래서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권익위원회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예. 제가 국방분야 조사관을 했었습니다. 아. 예, 4년 반을. 그래서 이 복지시설 전체를 제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상승 레스텔. 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복지시설 관리병입니다, 이것도. 예. 그럼에도 이제 서빙을 해요. 근데 정원보다 약 2배 이상의 병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5명이면 10명을 쓰는데, 예. 나머지는 소총수나 지뢰병, 그러니까 전투병력을 불법적으로 파견을 받아서 사용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 복지기금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이 상승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이 예. 연간 1억에서 한 3억 정도 나와요. 그럼 그 50%는 적립하고 약 1억 원 이상을 복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국방부에서 국방부 공무원이 출장을 옵니다. 예. 그러면 이 장병 복지금을 가지고 저녁을 사줘요. 아, 판공비로 쓰는 거구만요. 네. 그리고 오. 심지어는 7군단 상승 레스텔 7군단은 아니었지만 예. 기무부대나 헌병대에 담당 수사관 기무관이 있어요. 경력금을 주고요. 간부들 전출을 할 때 현금을 줍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면 그 일에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죠. 인건비가 절감된 거를 판공비로 해서 그 지휘관의 용도로 써요. 근데 이 부분도 야, 그럼 뭐 배임이에요? 횡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수사를 예. 이건 횡령인데. 전용이니까. 근데 전용하고 횡령은 좀 다른데요. 그렇죠. 횡령해갖고 개인적인 용도로 예, 쓰는 건데. 목적에는 전용이라고 하고 예.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횡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애매할 텐데 둘 중에 하나씩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둘 다 적용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 전용을 했다는 말은 원래 사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잘못 썼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기무부나 현병이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본인의 진급이나 본인의 어떤 이해를 평가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횡령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뭘 사준 거는 예. 이건 횡령인 거죠. 그때 왜 안 잡았어요? 현장 조사라고? 그때 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그때 봐줘갖고 지금 이 사단이 계속 커진 거 아니에요? 2012년, 13년부터 15년까지 예.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국방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원 외 인원이 있죠. 그게 약 400명 정도를 추가로 정원 외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문제도 저는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공관병의 정원이 몇 명인데 예. 실제로 운영한 병력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다른 전투병력을 빼고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관병을 선발을 할 때 처음부터 공관병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그 본인이 전투병이었는데 공관병으로 차출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고 싶지 않으면 예. 이건 안 갈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명령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때 군대에서 그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예. 거기로 끌려갔다면 예.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투병력은 예. 총을 들어야 되지 이 도마나 쟁반이나 술을 들어야 되지 않거든요. 우리 보는 지금 시청자분들이요, 김영수 소장님 얘기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 보고 24년 동안 소령인데 군대에서 예를 들었고, 야 상병 너 이쪽으로 와, 오늘 저기 파견. 근데 우리 상병이 저는 전투병력이므로 도마 무썰로 안 가겠습니다. 그럼 소위 중위가 니 미쳤나? 그럼 벌써 그냥 이 파파막 날아가잖아요. 요즘 안 날아가나요? 이제 물론 어떻게 이제 그걸 거부해요? 원칙적으로는 거부를 해야 되지만 예.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위에서 명령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그 파라다이스 얘기를 하고 계시네. 아니 물론 제가 위에서 불법 지시를 해서 그걸 거부를 해서 예. 그래서 군에서 그 군납비리 내부 고발자가 돼서 예. 물론 현역 생활을 20년을 했지만 소령으로 전역한 이유가 예. 명령을 거부해서 전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수 소장님 같은 분들이 군에 진짜 한 1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지 누가 그걸 그 병역 비리를 고발을 하고 납품 비리를 고발하고 아니 끝까지 군에서 싸우고. 법에 나와 있어요. 저는 법대로 한 거예요. 부패방지법 56조에 보면 예. 공무원은 부패를 인지를 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하면 예. 그거를 이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법을 지킨 것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원래 원칙대로는 병사들은 주특기대로 네. 보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특기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특기 변경 신청을 과정을 거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과정도 없죠. 거치지 않았을 주특기를 거예요. 유지한 채 예, 예. 그거 거기 그랬을 가서. 것 같고요. 아니 김영수 소장님 오히려 그 김영수 소장님처럼 법을 지키고 법에 근거해서 아니 뭐 까먹는 게 어디냐 못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무슨 형무소 갈 것 같기도 군 형무소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일방적인 갑질하에서 그 이런 위력에서 눌려 있는 사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사관학교를 왜 다닙니까? 사관학교 4년 동안 가르치는 게요. 예. 법을 잘 지키고 뭐 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희들끼리 독사파 만들었고 너희들끼리 승승장구하라 이런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사관학교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상식이지 예. 그게 용기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냉장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냉장고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예. 정수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정수가 10대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9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냉장고를 9대를 줘요? 정수는 절대 9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 정수가 초과됐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예. 그러면 그게 다른 예산에서 끌고 왔을 겁니다. 병사들 아니 이사 갈 때마다 계속 가져왔대잖아요. 먼저 있던데 그거를.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그거 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다. 그러면 다른 장병들이 써야 되는 어떤 이런 복지 혜택을 뺏어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용이에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용을 하게 되면 징계 요건이 되고 예. 그것이 외부로 나갔다. 그 중에 예. 가져오는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군형법 위반이 되고요. 그 뭐 절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절도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제가 계룡대에서 예. 그 근무지원과장이 계룡대에 들어가는 비품을 전체를 구매해주는 구매 담당 과장을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참모총장 관사에 들어가는 예. 비품도 구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2년마다 이제 어떤 특정 군인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비품이 바뀌는 거예요. 비품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냉장고는 예를 들어서 7년을 써야 된다. 내구 이거는 연한이 있고. 예. 그래서
그 내구년한이 지나기 전에는 이거는 그 불용의 처리라고 그래서 폐기 처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한 번씩 들어갔다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을 해봤죠. 감히 높은 사람들 그랬더니 거기에 새 걸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존 게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네. 두 번째는 이분이 이임을 했는데 예. 이임했는데 또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또 어디 갔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다 슈킹을 한 거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가 예. 외부로 나갔습니다. 이사 갈 때. 아.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확보를 해놓고 본인도 인정을 한 상태고요. 그게 절도네, 이제.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 제가 목록을 갖고 있는데 예. 슬리퍼, 숟가락, 베개 카바 이런 것들을 부대 예산으로 사줘요. 그거를 예. 소모품까지. 근데 그것은 자기 개인 용도잖아요. 청와대도 사적인 거는 그럼요.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월급으로 개인 사는 경비로. 건데 그거를 저는 왜 부대 예산으로 불법적 전용을 해가면서까지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런 게 일상화되고 다반사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군 내부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물론 이제 뭐 모든 군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상적으로 네. 근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훨씬 더 많죠. 예. 그런데 이런 소위 그 갑질을 하는 소위 그리고 예. 군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아까 김영수 장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대 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박찬주 대장이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군단장으로 온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산 취득비를 통해서 공간에 들어가는 부품을 사야 되는데 이미 박 대장이 다 써버려서 못 사니까 결국은 또 장병들이 쓰는 부대 복지기금에서 인용해서 또 사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결국은 또 손해는 누가 봅니까? 창병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사병들이. 예.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군 개혁에 이번에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군의 비리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고 속으로 썩어 들어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 어느 정권도 아무도 손을 못 댔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의 비리 그리고 군의 가혹행위 50만 병사들의 부모님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리, 가혹행위 그리고 갑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8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